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7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주의 이슈.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네. 예전에도 뭐 테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테러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 국내에서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복면만 쓰면 거의 IS 대원으로. 예. IS는 아니고 아이스 대원으로. 아이스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테러하고 약간 좀 관계가 있는 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26일에 세계적 피난민 대라는 미국의 특대형 반인권 범죄의 산물이라는 고발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시스의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 고발장을 통해서 피난민 사태는 세계 재패 야망 실현을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간섭 정책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피난민 사태면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얘기, 네. 그 얘기 만든 거죠? 예, 그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제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오래됐고. 예, 오래됐죠. 근데 언론에 사실 잘 안 나오죠. 난민 문제는. 특히 국내에서는 국내로 뭐 난민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거나 이런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난민에 약간 먼 나라 얘기? 예, 그렇죠. 중동의 어디 뭐 아프리카 어디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쩌다 한 번씩 뭐 시리아 난민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 아, 시리아에 뭐 난민이 있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해서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탈출을 하는 그런 난민들이 있는데 유럽에 도착한 난민이 35만 명이 달하고 이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숨진 난민이 2,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UN 보고서에도 보면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내전이 일어나서 5,9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런 기록이 작년 한 해? 예, 작년 한 해 동안. 야, 여기 남쪽 인구를 훨씬 넘어서는 인구가. 그렇죠. 난민이 돼서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다는 거죠. 주로는 지금 중동에서 유럽 쪽으로 이게 큰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쪽이 좀 많고 그 밖에도 뭐 아프리카 쪽도 있고 동남아 쪽도 있고 뭐 여러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제 북이 이제 그 난민 사태 원인으로 이제 미국을 지목했는데 이게 뭐 북은 늘 이제 모든 문제, 세계의 문제 다 미국 때문이야. 원인을 이제 미국으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 근거를 이제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첫째, 9.11 테러를 계기로 시작된 미국의 반테러전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했다. 요거는 좀 됐잖아요, 그죠? 네, 오래된 근데 얘기죠. 계속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건가요? 예. 여기서 일단 이런 이제 난민이 발생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의 이런 전쟁 행위들이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카다피 정권이 이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리비아에서 이제 전복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리비아에 피난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다피 정권이 전복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투파복이라는 방송을 해가지고 그 중동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명지대에 있는 연구원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때 한참 막 전쟁 막 침략하고 뭐 내전 비슷하게 이제 그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부족이 굉장히 많은 나라란 말이죠. 그렇죠. 이 부족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서 운영하는데 만약에 정권이 딱 없어지면 부족이 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해 있던 부족들이.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거다. 이게 수습의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그분은. 그 다음에 이 시리아 난민 문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이슬람 국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에 공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는 거고 반군을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반군을 지원해서 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진행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만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제대로 뭐 IS가 소탕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리아 내전이 확산됐고 그에 따라 난민도 대량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 문제는 뭐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리아 정부를 또 예전에 이라크 정부
그 후세인 정권 대하듯이 그 반인권 정권 이렇게 그렇죠. 막 악마화를 시키는 게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명분 자체는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미국이 실질적으로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해외 언론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남문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화된 또 계기가 터키 해변에서 이제 3살배기 어린이가 이제 익사체로 이제 발견됐잖아요. 네, 그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확산이 됐는데 사진이 이제 뭐 언론에 실리면서 네네. 이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시리아에서 그리스로 피난을 가던 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엎어지면서 가족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아버지만 살았지. 예.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해변가에서 이제 익사한 채로 발견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리아 쿠르드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IS와 쿠르드족 사이에 또 내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내전이 매우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민족 국가고 또 종교도 다양하다 그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있고 쿠르드족 군이 있고 IS가 있고 막 서로 꼬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전에 이라크에도 좀 있고 있었죠. 터키에도 좀 있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또 이렇게 이 매우 복잡한 지금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형성돼 버렸죠. 내전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 거고 이러다가 이제 이런 이제 비극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왜 비난을 받았냐면 난민들을 제대로 수용을 안 해주고 있다. 난민을 잘 수용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특히 영국이 이제 많이 비난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전에 이제 난민 수용 더 이상 못 해준다. 이런 식의 입장을 이제 밝혔다가 이 사진이 이제 공개되면서 다시 입장을 철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일정 정도 받아주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들도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뭐 몇만 명씩 막 몇십만 명씩 들어오는. 그거를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당장 우리나라에 뭐 몇십만 명의 난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서유럽의 발달된 국가들은 우린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낙후된 국가들이 오히려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너네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이제 서로 이제 알력 다툼이 이제 생긴 거죠. 감정 싸움이.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야 서유럽 국가들 못됐다. 난민들 불쌍한데 왜 안 받아주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 이제 북한의 발표는 좀 방향이 다른 거죠. 난민을 잘 받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난민의 발생 원인 자체가 미국에게 있고 미국이 나쁜 놈이다. 안 받아주는 영국이 뭐 프랑스가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만든 미국이 문제다라고 이제 초점을 미국으로 돌린 거죠. 아니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미국이 직접적인 난민 문제 발생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어쨌든 모든 문제에 테러 사건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막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테러범을 잡자 뭐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죠. 계속 생기죠. 결국은 이게 왜 생겼냐. 저 사람들이 왜 와서 테러를 했냐. 이 원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논리적 조건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제 난민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난민의 비참한 삶, 뭐 이런 것만 주로 다루고, 뭐 국제사회가 잘 도와줘야 된다, 뭐 지원금 더 내자 이런 쪽의 보도들만 있는데 이제 일부 진보적인 언론들은 난민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쉽게 찾아봤더니 프레시안에서 9월 3일날 유럽 난민 위기, 미국의 전쟁이 불렀다. 뭐 이런 제목의 이제 보도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일부 진보적인 언론들만 원인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대부분의 이제 언론들은 사실 원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003년도인가요? 이제 이라크, 미국의 침략 전쟁이죠. 이라크 전쟁을 다 보면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100만 명 이상 이제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 난민 발생의 이 현상들을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후세인 정권의 이 포악성, 독재 정치, 반인권성 이걸로 다 이렇게 등치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론의 그 보도 프레임 또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게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악마화시키고 침략하고 그런 흐름들을 잘 봐야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 이것을 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북의 주장에 동조해 버렸네. 저는 미국의 책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원인을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해요. 네. 원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뭐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뭐 언론이든 어디든 원인 토론 한번 해보자.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테러 방지법 제정 안 한다고 막 굉장히 경로하고 계신데 테러가 왜 생기는지를 전 사회적으로 지금 토론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테러가 있나요? 있죠. 어떤 테러가 있어요? 작년에 있었잖아. 작년에? 익산에서. 폭탄 테러. 예. 네.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익산 테러 보면 이번 민중 총궐기 대회 때도 이렇게 와가지고. 총궐기 대회가 아니라 총궐기를 반대하는데. 그렇죠. 총궐기 반대를 열심히 하고 다니시던데. 그래서 이 사람이 종편을 보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반성문도 쓰고 그랬는데. 반성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편은 없애고 우선. 그게 맞겠네. 그런 방법의 대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테러 문제가 그냥 이미지로만 지금 주장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테러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기 전에 테러가 왜 생기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주의 이슈, 북의 세계 난민 사태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 좀 마치 볼까요? 네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